징역 100년형을 받고 복역하던 앤드류 서 씨가 26일 오전 석방됐습니다. 앤드류 서 씨는 출소를 위해 마중 나간 김한철 양아버지와 김성민 변호사와 만나 석방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그의 양아버지인 김한철 장로는 26일 새벽 4시 반에 가서 출소하는 앤드류를 껴안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습니다. 30년이 넘어 자유의 몸이 된 앤드류 서 씨는 26일 오후 1시경에는 김한철 장로의 집으로 가기 위해 차량으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김 장로는 당분간 앤드류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같이 생활하며 지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앤드류 서 씨는 앞으로 다시 대학 교육을 받고 싶고 커뮤니티의 불우한 청소년들을 위해 사역에 동참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서 씨는 안정을 취하는 대로 윌링의 한 교회에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난 서 씨는 2살 때인 1976년 군장교 출신 아버지와 약사 출신 어머니를 따라 시카고로 이민했습니다. 이민 9년 만에 아버지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마저 2년 후 강도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서 씨는 5살 위인 누나 캐서린의 의지에 살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도 유명 사립고등학교에서 학생회장을 지내고 미식축구 선수로 활약한 그는 장학생으로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사건은 그가 대학 2학년 시절 발생했습니다. 그는 누나의 지시대로 집 차고에 숨어 있다가 누나의 동거인 로버트 오드베인을 총으로 쏴 살해했습니다. 당시 캐서린은 서 씨에게 오드베인이 엄마를 죽였다. 상속받은 재산을 도박 빚으로 탕진하고 학대한다며 권총과 도주용 항공권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캐서린이 $80만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돈 문제로 갈등을 빚던 어머니를 오드베인과 함께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캐서린과 오드베인은 함께 용의선상에 올랐지만 서로가 알리바이를 보장해줘 수사망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서 씨는 오드베인 살해 후 죄책감을 호소하며 자백했고 캐서린은 하와이로 도주했다가 붙잡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수감됐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제22대 한국의 국회의원 재외선거 투표소 4곳이 결정됐습니다. 시카고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투표소로 일리노이주 한울종합복지관 북부 사무소를 비롯해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 인디애나 한인회관,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미시간 한인문화회관, 미네소타주 세인트폴 미네소타 한인회관이라고 전했습니다. 한울복지관은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6일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미시간 인디애나 미네소타주의 재외투표소는 3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흘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오픈합니다. 한편 25일 현재 재외선거 신고 및 신청 접수 상황을 살펴보면 국외 부재자가 1233명이며 재외선거인 34명, 그리고 영구명부에 등재된 433명 등 총 1700명이 접수됐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주 전보다 2만 5천 건 늘어난 21만 4천 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망치 20만 건보다 1만 4천 건 많은 수치며 4주 만에 증가세를 보인 것입니다. 전주에는 신규 청구가 18만 9천 건까지 떨어졌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세로 반전했으나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지난해 9월 중순 이후 20만 건 초반에서 등락을 거듭해왔습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3만 건으로 전주보다 2만 7천 건이 늘었습니다. 화씨 40도를 오르내리며 쏟아지는 빗줄기에 주변에 쌓였던 많은 눈들이 녹고 있습니다. 시카고 지역 날씨 예보에 의하면 주말부터 2월 초순까지는 최고 기온이 40에서 50도를 오르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얼었던 도로가 녹으면서 도로 곳곳에 생긴 파토로 인해 차량 파손이나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일스에 사는 김모 씨는 지난밤 퇴근길에 집으로 가던 중 도로 한가운데 커다란 구멍이 난 걸 모르고 가다가 자동차 바퀴가 빠지면서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시카고 서버브 지역은 시청 산하의 도로국이 군데군데 생겨나기 시작한 파토를 메꾸기 위해 분주해졌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기온이 올라가는 관계로 얼어붙었던 땅이 녹게 되면 도로 지반이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크게 되므로 기상청은 모든 주민들의 안전운전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24일 감기약 로비투슨을 약 성분 오염에 따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약에 꿀 성분이 들어간 감기약 3가지 종류로 FDA 측은 매우 심각하고 생명을 위협할 가능성이 제기됐다면서 그러나 아직까지는 제조업체에 이런 약의 역효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접수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FDA 측은 이 약이 주로 감기나 독감, 호흡기 알러지, 건초혈 증상을 일시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4일 오후 8시 20분경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려던 아시아나항공 보잉 B747-400F 화물기가 이륙 직후 엔진 이상으로 긴급 회항했습니다. 당시 공항에서 아시아나 항공기 관제를 담당하던 공항타워 등에서는 이륙 후 엔진에서 불꽃을 목격하고 해당 사실을 기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측은 이륙 후 기체에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해 샌프란시스코 공항으로 회항했다며 점검 진행 결과 엔진에 일부 손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에는 마이애미에서 푸에르토리코로 향하던 아틀라스 항공 보잉 B747-8F 화물기의 엔진에서 불이 나 항공기가 마이애미 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이 화물기는 불꽃을 뿜어내며 날아가는 모습이었다고 목격자들은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연방항공청 FAA와 국가교통안전위원회 NTSB가 해당 사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캔사스에 거주하는 60대 부부가 숨진 아버지의 은퇴연금과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을 받기 위해 사망 사실을 숨긴 채 6년 동안 시신과 동거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캔사스주 존슨 카운티의 오버랜드 파 경찰국에 따르면 올해 61세 동갑내기 부부인 딸 린 리터와 그의 남편 커클 리터 부부는 아버지 마이클 캐롤이 지난해 2016년 81세 나이에 자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2022년까지 6년간 21만 6천여 달러에 달하는 은퇴연금을 불법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캐롤은 생전에 딸 부부와 캔사스시리의 자택에서 함께 살다 사망했지만 부부는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위 커클리터가 2022년 10월 23일에서야 장인의 사망을 신고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부부의 자택에서 미라 상태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내달 2일 캔사스시리 법원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이 미성년자가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 플랫폼은 25일 블로그를 통해 미성년자들이 팔로우하지 않는 다른 이용자로부터 디렉트 메시지인 DM을 받을 수 없도록 기능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DM을 통해 미성년자들이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16세, 영국과 유럽에서 18세 이하 미성년자들은 자신이 팔로우하거나 이미 연결된 타인으로부터만 DM을 받을 수 있고 그룹 채팅에 추가될 수 있다고 메타는 설명했습니다. 메타는 또 미성년자들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앱에서 특정 설정을 변경할 경우 부모의 승인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이미 연결된 이용자라 하더라도 미성년자들이 원치 않거나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이미지는 보지 못하게 하는 기능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메타의 이번 조치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이 미성년자의 정신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나왔습니다. 스코키 지역 스쿨버스가 25일 오후 크로포드 주택가를 덮쳤습니다. 버스 운전자는 운전대를 놓치며 길에 주차한 자동차와 충돌한 후 마지막으로 주택과 추돌해 멈췄습니다. 다행히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고 당시 학생들은 버스에 탑승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운전자는 약간의 부상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처음에는 SUV와 부딪힌 후 길가의 2대의 차량과 충돌한 후 주택에서 멈춰섰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크지 않았으나 주차된 몇 대의 차량과 주택의 거실이 무너져 내려 커다란 재산상의 손해가 예상됩니다. 경찰은 운전자에게 티켓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올타운 버스 회사는 사고에 대해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25일 오전 8시경 베링턴 지역의 메트라역에서 17세의 베링턴 고교 3학년생이 메트라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학생 여학생은 페트라의 건널목에서 첫 번째 열차가 지나가는 것을 기다린 후 건너가다가 반대편에서 오는 두 번째 열차에 치였습니다.
사고가 난 이날 오전부터 인근 지역은 짙은 안개가 끼어 있어 주의보가 내린 상태였습니다. 중부마켓 샴버그 지점이 오는 2월 1일 오전 10시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갖습니다. 샴버그 지점은 1111 이스트 골프로드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에는 현대자동차 딜러십과 운전면허국, DMV 등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오픈 기념 경품 대잔치가 열리며 대상에는 BMW 3 시리즈 외에 전기 수침대, 냉장고, 압력밥솥 외에 다양한 경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1월 26일 금요일 시카고 한국일보입니다. A면 미주판입니다. 연방노동국 일리노이 근로자 7,000명에 $500만 미지급 임금 조처. 재외국민 한국 건보 적용 까다로워진다. 20대 한인 여성 무장강도 혐의 체포. 불법 총기 13정 압수. 다량 마약 소지 혐의도. 더 볼 것 없다. 바이든 트럼프와 리턴 매치 조기 가동. 면역 항암제 투여로 난소암 치료 효과 높인다. 이명덕 박사의 재정 칼럼. 주식 투자와 도박. 전기차 찬바람. 하이브리드와 리스 뜬다. 지난해 기존 주택 거래량 28년 만에 최저. 고율 관세, 수출 통제, 누가 되든 미우선주의. 저출산 대책, 고학력 여성의 결혼 포기 문제에 집중하라. 시카고 한인 사회를 위해 만들어지는 종합 일간지, 시카고 한국일보. 아침마다 기다려지는 신문, 하루의 시작은 한국일보와 함께하세요. 구독료가 부담되시나요? 무료 전자신문을 구독해보세요. 무료 전자신문 구독 신청은 sub@chicagokoreatimes.com입니다. 시카고 로컬 뉴스, 미주 뉴스, 한국 뉴스를 시카고 한국일보에서 만나보세요. 지금 문의하세요. 847-290-8282번입니다. 시카고 사람, 시카고 한국일보.